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네, 하익동 네, 신동아 5차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기를 전세를 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제가 파는 게 좋을지 계속 전세를 놓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우리 신동아 5차 같은 경우는 그 문학 IC 쪽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신동아 타운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 8차까지 있던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뭐 초중고 다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신동아 5차가 있는데 완전 신동아 타운이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바로 이쪽으로 삥 둘러싸가지고 지도상의 좌측편으로 보면 이제 신축이 들어와 있고 또 신축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실 거는 같아요. 예. 지금 전세 임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평형대는 지금 뭐 몇 평대 갖고 계시는 거예요? 40평이요. 40평, 좀 큰 평수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신동아 5차인데, 자,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방송이라든가 또 일간지 어떤 뭐 경제란에 이제 부동산 소식을 좀 보면은요, 제가 요 근래 재미난 걸 한번 좀 자극적인 소재 같았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은 날뛰는데 지방은 침몰 중, 이런 제가 그 기사 해시태그를 봤거든요. 예, 예. 자, 인천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좀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이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차 언급을 드렸듯이 뭐 저는 예견된 사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인천은 말 그대로 사실은 공급량의 문제가 큰 거예요. 예. 이 공급량 자체가 뭐 20년도인가요?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뭐 횟수로 한 6년째 계속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까지도 이 적정량 이상의 초과 공급이 계속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 해소 기간도 장난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서구라든가 인천에서도 서구나 이 미추홀구 이쪽의 공급량이 또 상당히 인천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예, 예. 실제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지금 그런 물량이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이 공급량에 대한 해소 기간 자체가 쭉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아파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이다 한다면 이 신축의 힘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한 이 물량이 해소되는 내년까지 초과 공급량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정도는 전 이 공급량에 대한 해소 기간은 자연 해소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까지 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상당히 그게 가능할까라고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신축이라고 한다면 신축의 힘으로 한 4, 5년 정도는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심지어 지금 이 30년 재건축 연한이 지나서 완전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면서 노후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내재적인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이제 응축된 힘을 예정을 한다라고 하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봐야 될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알아보셨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용적률, 기존에 찾아먹은 용적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대수,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대지 면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해소가 될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예.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 신동아 5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29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거의 80% 육박합니다. 네. 76%에서 80%까지, 그러니까 80%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 또 37평짜리 같은 경우는 70한 5%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 자체가. 예, 예. 이 전세가율이 이만큼 치고 올라왔다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일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집이 상당히 노후됐지만 재건축에 대한 가치로 가격 자체는 높이 형성돼 있는 반면에 집이 당연히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노후됐잖아요. 녹물도 나오고 주차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 이용 가치를 지불하는 전세 가격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 매매가하고 전세가율의 차이가 보통 한 40% 미만으로 그렇게 형성된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80% 육박을 70% 넘어서 80%까지 육박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신동아 5차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시선들이 이 아파트는 뭐 재건축 된다라고 뭐 재건축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생각들이에요. 재건축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 보니까 매수하기는 그렇고 그냥 뭐 보증보험 뭐 안전성 체크한 다음에 전세로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냥 전세로 내 거주 목적만 뭐 그냥 만족하지라고 우리 신동아 5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에 거주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전세 임대를 주고 계신다고 하면 투자 목적인 것이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다시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야 증여하려고 그래요. 증여. 여기 실질적으로 잠겨 있는 돈이라고 할까요? 실제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제외하고 난다고 하면 한 1억에서 1억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 매매가는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네. 그리고 전세는 2억 한 3, 4천 되는 것 같아요. 이 4, 그러니까 29평이나 37평보다는 조금 갭은 더 이제 차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네. 증여까지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번 큰 마음 먹으시고 정리하시는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파는 게 좋겠다. 네. 이 예. 아파트가 사실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청자님을 기쁘게 해줄 일보다는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면서 이 고민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계속 연출이 될 것 같거든요.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도 그렇고 예. 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아파트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문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내외적으로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로 갖고 있는다고 하는 건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뭐 거주 아파트가 아니면 모두 이제 투자 성향으로 치부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투자 형식의 우리 신동아 5차를 갖고 있는 건 저는 가급적 좀 빠른 시일에 손절을 하시고 좀 더 이 기회 비용이 좀 그러니까 더 다른 쪽으로 같은 인천 관내라고 해도 뭐 신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왜냐하면 신축의 힘으로 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인천 전체가 특히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공급된 물량 또 공급 예정인 물량의 해소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지역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상승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내재적인 다져져 있는 힘이 우리 신동아 5차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좀 더 약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하지 마세요. 증여는 하지 마시고 일단 매도를 한번 식구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또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단 제 오늘의 상담 의견은 저는 증여 반대, 매도 의견으로 정리할 테니까 제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